요즘 항공업계가 급변하고 있죠. 주식 투자자라면 항공업계의 현 시점을 한번 필수적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우코스트 캐리어 저비용 항공사 LCC 거인 등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업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풀서비스 캐리어 일반 항공사라고 불리는 FSC를 살펴봐야겠죠.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입니다. 대한항공은 업계는 불황인데 모기업인 한진칼의 주가는 최근 3개월간 2배가 넘게 오르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바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그 싸움,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예외죠. 최근 조원태 회장과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주주연합의 지분이 각 39%, 38% 거의 경기가 가장 재밌다는 경영권 분쟁의 펠레스코어에 있죠. 남은 유통 주식수가 국민연금의 3%, 개인 주주들이 약 15%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도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말 주주 명부를 폐쇄한 이후에 사들인 주식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한진칼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의결권이 있는 지분만 봤을 때는 조 회장 측이 1.47% 정도 유리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주식을 서로 계속 사고 있다는 말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패배를 하더라도 절대 그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임시 주총을 열던 향후 내년 3월 주총을 노리던 재대결을 또 하겠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의결권을 가진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있다면 2020년 정기주총 최대 이벤트인 한진칼 주총에 꼭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씨 일가를 물러나게 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하자 이런 경영 사안에 대해서 주주연합 측의 최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가 전면에 있지 않고 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전면에 있는가? 사실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간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영 복귀를 하려고 했고 이 과정이 번번이 무산이 되고 섭섭함이 참 컸었겠죠. 그런데 또 회사에서도 이 자기 라인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황을 계속 보면 기분이 어떻다? 매우 불쾌하다. 명목상으로는 이 최대주주 강성부 펀드가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인을 교체하자 이런 요구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강성부 펀드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내 편해. 만약에 잘 되면 너 개국공신이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고 조현아가 주주연합에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엔 집안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 역시 최근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무 악화 그리고 금호가 HDC 현대산업개발로 주인이 바뀌었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앞선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FSC 항공업계의 상황은 쉽게 말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항공업계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은 치명적이죠. 항공사들이 2월 한 달 새만 하더라도 운행 편수가 30%가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 운항 편수는 75%까지 줄어들면서 근거리 노선을 위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타격은 더 크게 되었죠. 운행 편수가 30%만 줄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30%만 줄었느냐 하면 속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편당 승객 수는 35%에서 40% 정도 줄었다고 하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안 힘든 산업이 어디 있냐?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사람에 조금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사람이 있고 덜 치명적인 사람이 있겠죠. 코로나19에 걸려서 완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눠지죠? 면역력이죠. 항공업계가 왜 지금 코로나19가 치명적인가? 마찬가지로 면역력, 기업으로 보면 안정성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매각되는 이유가 뭐죠? 항공업계의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어떻다? 매우 높습니다. 400에서 600% 정도가 지금 되는 상황이죠. 아시아나항공은 1000% 이상도 갔었죠. 부채가 높으면은 금융시장에서 돈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커진 부채 비율엔 비밀이 있는데 바로 리스 비용입니다. 리스 비용은 크게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로 나눠지는데 금융 리스는 할부 금융 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포인트죠. 할부 금융은 자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잔액에 대해서 부채도 함께 떠나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반대로 최종 소유권이 나에게 없는 게 운용 리스입니다.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엔 최종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그대로 남긴 하지만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를 반영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로 그동안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이 유리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운용 리스는 부채가 아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동안 회계 처리 방식은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니면 비용이지, 부채가 아니지,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그간 항공업계도 이런 인식으로 대당 1천억이 넘는 여객기를 수십 대 운용을 하면서 정작 부채는 잡히지 않는 기적의 운용 리스를 매우 신나게 많이 써왔죠.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이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회계 처리 방식이 운용 리스도 감가상각비의 매출 원가로 반영을 시켜라. 쉽게 말해서 부채로 반영해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항공사가 리스 항공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나마 낮긴 하지만 나머지 항공사를 보시면 거의 10대 중에 10대, 10대 중에 9대 정도, 거의 모든 항공기가 리스 항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 이렇게 장사가 안 돼도 리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핵심은 부채, 현재 회사의 부채가 600%, 700% 정도가 되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항공업계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이걸 극복해야 할 면역력이 없다. 그래서 진짜로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공업계가 그간 경제나 유가, 환율, 불매운동, 바이러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10년 전부터 망한다, 망한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망한 것 보면 사실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항공사 직원의 월급까지 삭감을 하면서 정말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반기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실제로 부도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엔 이 면역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6개사 사장단이 정부에 긴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 내용은 많지만 강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용자금 조달을 위한 무담보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해 달라 이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채 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적 특징상 시중은행에서 현재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달라 이런 상태고, 산업은행에서 3천억 원 이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 보면 국가기관 산업이 참 할 맛이 나는 산업이죠. 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총 7개의 저가비용 항공사가 있는데 7개사가 3천억 원을 나눠 먹기에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3천억 원을
진짜 심각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줄지 아니면 그나마 괜찮은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지 이 부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업은행도 사실 은행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에어 부산이나 진에어 이런 기업의 대출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을 조금 하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매우 어렵지만 19년에도 사실 저가 비용 항공사들이 200에서 5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저가 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사실 3천억 원을 버리려고 아무튼 정부는 효과적인 유동성 인공호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항 사용료, 지방세나 관세 등에 관해서도 납부의 유예가 아닌 면제나 감면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죠. 건물주들이 월세 감면 운동도 해준다는데 누적 잉여금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라고 할 수 있는 공항공사가 적어도 공항 사용료 정도는 양심적으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LCC 업계에 거인이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유례없는 위기는 유례없는 기회일까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제주항공은 드디어 장고 끝에 인수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병으로 점유율 측면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할 만큼 정말 거대한 LCC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항공기 역시 기존의 45대에서 68대로 늘어나게 되었고 제주항공은 노선 역시 88개에서 3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병한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이 합병은 국내 첫 항공사 간 인수 합병의 사례가 되었는데요. 합병 가격도 정말 놀랍습니다. 인수가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51%를 인수하는 가격인데 545억 원에 불과합니다. 비행기 한 대에 1천억이 넘는데 545억 원이면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값으로 항공사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이유는 항공사의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까지 정상화를 시키려면 적어도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렇게나 힘든데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의문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이스타항공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등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심지어 업계에서는 완전 자본 잠식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있는 가운데 2020년 2월에 항공사업법이 개정이 됐죠. 요약을 하자면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는 상태거나 또는 완전 자본 잠식인 상태거나 이런 재무 구조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에 2년 동안 이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항공 라이센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항공사가 항공 라이센스가 없으면 사실 끝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재무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이스타항공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잃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영진은 도저히 현재 국내 항공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급 과잉 문제를 2년 내에 해결하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복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수 계약을 2번이나 연기한 후에 결정을 내린 제주항공도 사정이 있죠. 이번 위기를 통해 시장 공급 과잉이 설령 개편이 되더라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모 회사가 사업을 철수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아 있겠죠.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자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아랫물보다 윗물이 채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노키아나 모토로라, 우리나라의
펜테겐 스카이 이런 스마트폰 기업이 시장을 철수했지만 여전히 LG나 소니 같은 스마트폰 회사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죠. 반면에 삼성과 애플 같은 회사들은 매출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시장이 개편이 되더라도 입지가 좁아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눈물의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이 선택은 과연 옳은가? 시장에서도 의견이 참 많이 엇갈리는데요. 쟁점을 요약하자면 제주항공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9년 말 기준으로 1,520억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돈으로 남은 인수대금 430억 원과 지난해보다 훨씬 나쁜 항공업 상황과 이스타항공의 자금 수혈 비용까지 고려하면 체력이 상반기도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수금융과 산업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명줄이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어차피 유동성 부족으로 죽던 경쟁력 부족으로 죽던 죽는 건 매한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제주항공에서 인수금융과 유동성 지원까지 바라보는 수까지 전략적으로 세웠지 않겠나 예상을 하면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78수처럼 위기 속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